자식들이 모두 여행을 떠난 날, 나는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히 집에 혼자 남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집은 금세 적막해졌다. 아이들이 킥킥거리던 웃음소리도, 짐을 끌며 복도를 오가던 발자국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저녁이 되자 불 꺼진 집 안은 더없이 낯설어 보였다. 마치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손님이 된 것 같았다. 그런데 그날 밤 분명 아무도 없던 집에 불이 켜졌다. 나는 그 사실을 다음 날 이웃의 전화로 알게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 불빛 하나가 우리 가족의 모든 거짓을 드러내게 될 줄도. 그날 집에 있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나는 올해 73이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다. 30년 넘게 시장에서 좌판을 펼치고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을 싸고 저녁엔 학원비 벌려고 식당 설거지까지 했다. 젊을 땐 그랬다.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 말들이 내 피로를 녹여줬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다. 아들은 결혼하고 집을 나갔다. 며느리는 친절했지만 거리감이 있었고 손주들은 나를 할머니보다는 명절에 만나는 어른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다. 딸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였다. 전화는 내가 먼저 걸어야 받는다. 가끔은 받지도 않는다. 그렇게 나는 혼자 이 집에 살고 있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다.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가족여행 가. 목소리는 밝았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배경에서 들렸다. 어디 가는데? 강원도요. 애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그래, 잘 다녀와라.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여행 명단에 없다는 걸. 같이 갈래요? 라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금요일 오후 아들 네 가족이 집에 왔다. 엄마, 짐 좀 여기 두고 갈게요. 집이 좁아서. 며느리가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이미 신발을 신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 편히 다녀와. 나는 냉장고 문을 열고 과일을 꺼냈다. 이거라도 싸가져가라. 괜찮아요, 엄마. 거기서 사 먹을게요. 그래도. 엄마, 우리 늦어요. 아들이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과일을 도로 넣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문이 닫혔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조용해졌다. 나는 현관문을 보다가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집은 너무 조용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저녁은 먹기 싫어서 과일 몇 조각만 먹었다. 9시쯤 나는 불을 다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나도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하지만 어디로? 누구와? 그 질문엔 답이 없었다. 그렇게 나는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보리차를 끓이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혼자 먹는 밥상은 항상 작았다. 8시쯤 옆집 김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 여사.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다. 조심스럽고 뭔가 망설이는 듯 했다. 저 어젯밤에 혹시 집에 계셨어요? 응, 나 혼자 있었지. 그게. 김 여사가 잠깐 말을 멈췄다. 어젯밤에 댁에 불이 켜져 있던데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무슨 말이야? 나는 9시에 다 끄고 잤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분명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11시쯤 됐을 거예요. 저도 이상해서 한참 봤거든요. 사람 그림자도 보인 것 같았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불이 켜져 있었다고. 나는 분명히 다 끄고 잤다. 거실도 주방도 화장실까지. 그럼 누가? 나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봤다. 거실은 평소와 똑같았다. 소파도 텔레비전도 탁자도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공기가 달랐다. 어제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갔다. 그리고 바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현관 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다. 마른 흙이 아니라 신발 밑창에서 떨어진 듯한 작은 자국들이었다. 나는 어젯밤 외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자국은 어제 오전에 청소한 이후에 생긴 것이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다. 그곳엔 내가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은 통장이 있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내가 평생 모은 돈, 노후 자금이라고 불러야 할 그 돈. 아이들은 그 통장의 존재를 몰랐다. 아니,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랍을 열었다. 통장은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내 통장을 가져갔다. 그럼 도둑인가? 아니다. 도둑이라면 다른 것도 가져갔을 것이다. 텔레비전도 귀금속도. 하지만 건드린 건 딱 하나. 서랍 속 통장. 그 순간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혹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배경으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식당인 것 같았다. 나야, 엄마.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너 어제 집에 들렀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아니요. 왜요? 확실하니? 엄마, 우리 지금 강원도에 있어요. 왜 그러세요? 목소리는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서랍 안쪽 구석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이 구겨져 있었다. 펼쳐보니 내 필체였다. 몇 달 전에 적어둔 비밀번호 메모. 통장 비밀번호. 그리고 그 옆에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숫자들이 보였다. 누군가 이 메모를 보고 비밀번호를 확인한 것이다. 월요일 아침 나는 은행에 갔다. 통장 거래 내역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금요일 오후 3시에 500만 원이 인출되었네요. 뭐라고요? ATM에서 출금하셨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안 했어요. 그럼 CCTV 확인해 보시겠어요? 은행 CCTV에는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금요일 오후 3시 ATM 앞에 선 사람. 며느리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을 그냥 보냈다. 아들네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목요일 저녁 아들이 찾아왔다. 혼자였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났다. 엄마, 왜 왔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차를 내왔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중얼거렸다. 엄마 통장 있죠? 그 통장 얼마나 있어요? 나는 차를 마시다 말고 아들을 봤다.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갑자기 왜 그걸 물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사실은 제가 좀 급해서요. 뭐가? 사업 자금이요. 친구랑 같이 하는 거 있는데 투자금이 좀 모자라서. 그래서? 엄마, 그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나는 한동안 아들을 바라봤다. 너 금요일에 우리 집에 왔니? 며느리가 ATM에서 돈 뽑은 거 다 봤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니? 서랍에 메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허락도 없이 가져간 거야? 엄마 죄송해요. 근데 급했어요. 진짜 급했고 나중에 말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네. 사업 잘 되면 바로 갚으려고요. 나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넌 언제부터 내 돈을 내 돈처럼 생각했니? 엄마. 여행 가기 전날 밤에 몰래 들어와서 내가 자는 동안 서랍 뒤지고 통장 찾아서 돈 빼가고 그게 아들이 할 짓이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뭘? 통장 잃여. 오빠가 잘못했어요. 근데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오빠 요즘 진짜 힘들거든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너도 알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너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요. 근데 가족인데 그 정도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나는 조용히 결정했다. 더 이상 이 아이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나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다. 남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곳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한 장의 편지를 남겼다. 불은 꺼도 다시 켤 수 있지만 실내는 한번 꺼지면 다시 켜지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라. 엄마가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새집 거실에 불을 켰다. 따뜻한 빛이 작은 방을 채웠다. 처음으로 이 불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나를 찾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불.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다.